여러분, 저는 영상을 통해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중요성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은 해킹 위험 혹은 국가의 규제에 의해 위험하기 때문에 셀프 커스터디가 무조건 옳다, 이런 영상을 올릴 때마다 항상 달리는 댓글이 있습니다. 니모닉을 까먹거나 천재지변으로 니모닉 보관이 유지될 가능성이 거래소에서 잃을 확률보다 더 높다. 인간은 모두 실수하기 때문에 거래소가 더 안전하다. 무조건 거래소가 옳다는 말로 왜 무시하냐? 당신은 위선자다. 만약 국가가 거래소 비트코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건 공산국가다. 라는 의견들이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한 가지 거대한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거대 기관은 나보다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관리하면 잃어버릴 것 같고 불안하고 실수할 것 같으니 거대한 성벽을 가진 거래소에 내 자산을 맡기면 그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이 사실은 여러분의 자산을 가장 위험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최근에 발생한 여러 사례를 통해 아주 냉정하고 서늘한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내 실수로 돈을 날리는 공포보다 남에게 맡겨두고 마음 편히 자고 싶은 욕구가 훨씬 크죠. 그래서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거래소가 아니라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설마 그렇게 큰 회사가 털리겠어? 털려도 보상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요. 자, 이제 팩트를 기반으로 이 사건들을 해부해봅시다. 첫 번째, 업비트 해킹 사건입니다. 지난 2025년 11월 27일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국내 1위, 아니 세계적인 수준의 보안을 자랑한다는 업비트에서 약 445억 원의 규모의 가상자산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탈취된 코인은 솔라나 기반의 알트코인 24종이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거래소는 고객들의 빠른 거래를 위해 일정 비율의 자산을 반드시 핫월렛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핫월렛의 원리는 콜드월렛과 유사하여 보안성은 거래소 비밀번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하지만 입출금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에 항시 연결된 지갑이라 이번 해킹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즉, 구조적으로 문을 살짝 열어둘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업비트는 나름의 대응을 했습니다. 피해액 전액을 자기 자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발표했죠. 고객들은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봐라, 역시 대형거래소라 보상해 주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천만에요. 이건 안전한 게 아니라 다행인 겁니다. 만약 피해액이 400억이 아니라 4조였다면요? 거래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면요? 그때도 거래소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래소의 핫월렛이 털렸다는 건 여러분의 돈이 언제든 인터넷 망령들에 의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불과 몇 개월 전 SK텔레콤의 해킹 사건을 복기해 봅시다. 당시 고객들의 유심 정보를 포함해 치명적이고 중요한 정보가 해킹당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 KT와 LG유플러스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본인들의 고객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대한민국의 통신 3사가 모두 다 털렸습니다. 저는 지금 거래소 해킹 사태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나는 빗썸에 비트코인이 있어서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거래소들은 해킹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혹은 지금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거래소의 보상, 혹은 더 나아가 국가의 보상까지 생각해서 개인 지갑을 쓰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전혀 보상되지 않는 해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 PC의 해킹입니다. 안타깝게도 개인 PC 해킹은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오히려 거래소 해킹이 다행일 정도입니다. 그 해킹의 루트도 정말 다양합니다. 최근 유튜버 뚜리컨님의 사연을 영상을 통해 봤습니다. 이분은 해외 거래소인 비트겟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해킹 루트가 충격적입니다. 해커가 비트겟의 서버를 뚫은 게 아닙니다. 해커는 피해자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과 구글 계정을 차례로 장악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의 페이스 아이디, 로그인 2차 인증, 구글 OTP 등 모든 절차를 다 했음에도 계정을 해킹당했습니다. 해커는 피해자의 구글 계정에 로그인하자마자
클라우드에 저장된 OTP 코드를 자신의 폰으로 그대로 복사해 갔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그리고 내 손안에 있어야만 할 OTP까지 해커의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약 $10,000를 출금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0분이었습니다. 해당 계정이 해킹을 당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 다양한 곳에서 해킹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용 와이파이가 될 수도 있고 택배 확인 링크, 공공기관 서류 확인 링크, 국가기관 사칭 전화 등 어디서든 우리 주변에 해킹의 위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금융시장은 더욱 가혹해질 것입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커들은 더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보안 담당자가 막아야 할 공격 루트는 수만 가지로 늘어날 것이고 개인의 클라우드 계정을 노리는 피싱 수법은 인간의 눈으로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소가 안전하다, 클라우드가 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 종이방패를 들고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중개인 없는 경제로 나아갈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탄생 철학 자체가 은행 없는 금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다시 거래소라는 이름의 은행을 만들고 그 안에 숨으려 합니까? 비트코인을 아직 덜 이해한 단계에서는 거래소의 보호가 좋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본질을 조금씩 이해할수록 여러분은 반드시 콜드월렛으로 이동이 정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둬야 하는 이유가 모호하시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비트코인은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차단된 하드웨어 월렛 혹은 인터넷이 끊긴 공기계의 자산을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구금은 니모닉은 클라우드가 아니라 오직 여러분만이 아는 물리적 공간 혹은 머릿속에 보관해야 합니다. 니모닉을 잃어버릴까봐 무섭다고요? 그건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 돈의 주인이 될 준비가 덜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운전이 무섭다고 평생 남이 운전해주는 차만 타실 겁니까? 운전대를 내가 잡지 않는다면 목적지도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445억이 털린 거대 거래소, 그리고 약 1,400만 원을 잃은 개인 투자자, 이들이 잃은 금액의 액수는 차이가 클지 몰라도 그 원인은 하나입니다. 콜드 월렛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제가 셀프 커스터디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구조적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거래소가 보상을 해줬다고 해서 거래소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이번 한 번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내 노후를 책임질 그 돈을 언제 뚫릴지 모르는 남의 금고에 맡겨두시겠습니까? 조금 불편하고 조금 공부가 필요하더라도 내 돈의 통제권은 오직 나만이 쥐고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타인이 베풀어주는 안전은 언제든 회수될 수 있지만 내가 구축한 요새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비트코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비트코인 영상 들고 올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